저는 이제 중등이 아니고 이제 초등, 대학도 아니고 그래서 62세 정년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정년해서 지금 15, 16년 되나요? 15년 정도 되셨네요. 네, 15년, 16년. 아이고,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덤으로 15년, 16년 살았습니다. 아이고. 네. 먼저 이제 근황은 이제 제가 노는 사람이니까, 이제 노는데, 참, 제가 고맙게도 노는데 놀 일이 많아가지고, 책하고 놀아야 되고, 그래서 출판사하고 하는 그런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라고 그럴까? 강연, 문학 강연이 많습니다. 그제는 정명학교 갔다 왔고, 어제는 제가 이제 서울의 동부검찰청에 갔다 왔는데, 그게 일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정이 없네. 이런 약속이 돼 있고 그래서 없고, 내일은 또 내가 포항을 가는데, 모레는 또 서울 가고, 그게 어떤 때는 일요일 날도 나가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집에서 혼자서 글 쓰는 거, 그거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글 쓰는 사람은 그게 본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까도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풀 매는 거. 그게 풀이 희한해요. 매고서 돌아서 보면 또 있어요. 뽑고 돌아서 보면 또 있어요. 내가 못 본 게 또 있다고요. 그래서 이 풀 매고 하는, 그래서 서너 가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매우 바쁘네요. 바쁘고.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좀 아파가지고, 어제도 내가 서울 가서 회를 먹었는데, 아파. 일단은 거절을 못 하잖아요. 네. 같은 자리면 안 먹는다 그러면 판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먹었는데 또, 그래서 이제 소화제 먹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병원에 다니는 일,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제가 5가지 일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매우 바쁩니다. 그게 제 근황이고 그렇습니다. 감정 문제 때문에 했어요. 감정.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문인들, 특히 시인들이, 박희장 선생님도 시인이시지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서야 될 사람이 정신과 의사, 시인, 종교인, 교육자. 제가 문학을 왜 시작했느냐, 감정 때문에 했다고 했거든요. 오늘 한국이 자살 1위 국가이고, 청소년 자살이 울릉도 국민이 13,000명인가? 1,300명. 13,000명. 그런데 1년에 죽는 아이들이 그만큼 된다고 그래요. 울릉도, 도민만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야기에 의하면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살게 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낳는 건 시인들이, 의사들은 도와주겠지만 시인들이 그거 관여할 일은 아닌데, 사람이 계속해서 살게 하는 문제는 지금 교수님 계시지만 교육, 예술가, 좀 넓게, 종교인, 의사, 이 네 분야에서 나서야 돼요. 안 하면 우리나라 어렵지 않을까. 제가 이제 글 쓰고 청소년 시절만 해도 금기 세상이었어요. 금기.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았어요. 공자님 가르침 자체가 이것도 자주 내가 얘기하는데 어떤 적극적인 긍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불자를 막자를 물자를 쓰거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물. 그 다음에 막자 그것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니다라는 불. 우리가 아는 선생님 다 하셨으니까 학불념 교울곤이라는 말도 학불념은 열심히 공부하라 소리를 불자를 넣어서 불념 열심히 하라는데 먼저 부정의 언어로 긍정을 했단 말이죠. 그 옛날에는 긍정의 세상이 아니고 부정의 세상이에요. 가지 마라가 많아. 그래서 김종수 선생 얘기에 의하면 학교 현장이나 이제 이런 교육 현장에서 하지 마라 금기어가 엄청 많다 이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근데 이게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내가 교장선생님한테도 놀란 게 우리는 맞기는 해도 아이들한테 맞기는 해도 때리지는 못하는 선생이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 이거는 1대1도 안 돼.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손해는 누가 손해를 보냐면 대한민국이 손해를 봐요. 일단은 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라면 팔팔 뛰거든요. 어? 글쎄. 근데 지금 오늘날은 무한 자유, 무한 속도, 무한 경쟁, 무한 정보, 무한 소비. 이렇게 무한이라는 게 붙어요. 무한 자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응? 그리고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속도. 그걸 금지를 안 하잖아요. 금지를 안 하잖아요. 응? 그걸 금지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이 무한 속도, 무한 자유, 무한 경쟁, 무한 소비, 무한 정보. 그러면 뻔하게 지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구적으로 피로 사회다. 필요한 사회다. 필요한 사회가 아니라 필요한 사회다. 전 지구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연도 필요하고 인간도 필요하고 곤충도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하고 전부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거 될까? 그래서 저는 시를 쓴 이유가 우선 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시를 씁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물 먹고 밥 먹는 것도 사는 거지만, 어느 날 굉장히 우울하다든가, 절망스럽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이것도, 그렇게 손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2007년도에 정년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년하던 해에, 아주 많이 아팠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요인이, 인간의 몸에, 건강이나 몸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아주 크다. 스트레스를 왕창 강하게 본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받으면, 금방 내 몸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참으로 단군 이래로 가장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이거를, 우리가 잘 헤쳐나가려면, 감정을 어떻게, 잘 조절하면서, 자기가 통제하면서, 잘 이렇게, 인간관계에도 감정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시를 시작했고 지금도 시를 쓰고 있고 또 내 시집이 좀 잘 팔리는 이유도 오늘날 사람들이 감정 그 자체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시를, 우리 한국 시인들 시를 많이 이제 읽었겠지요.
이제 뭐 시하고 사는 게 이제 60년 넘으니까. 근데 시인 중에는 자기 생애와 함께 시가 끝나는 시인이 있고요. 시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애가 끝났는데도 계속 사는 시인이 있어요. 그럴 때 김소월을 우선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윤동주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분적이긴 합니다만은 김수영 같은 사람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의외로 정지용 같은 분은 시로서는 굉장히 높이 있는데 그렇게 현재 진행은 아닌 것 같아요. 죽었어도 계속 살아가는 시인. 그러면 이제 한국 시로서 이제 가장 높은 봉우리 있는 분이 정지용이거든요. 그걸 따라 산 분들이 박무걸도 있고 우리 고장에 박용래도 있는데 우리 그 독자나 이 사람들은요 높이를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높은 높이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하게 볼 때 적당한 높이를 원하는 거예요. 교육에서 말하는 눈높이인데 너무 높이 올라간 시인은 독자들이 올라가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협곡으로 들어간 시인도 있어요. 이상 같은 시인은 따라가려고 안 해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적당한 높이로 올라간 김소월, 그리고 올라가다 마른 윤동주,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진행형.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해요. 윤동주가 살아있다고. 어디에 살아있는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얘기해요. 중학교 애들이 얘기해요. 아주 에너지가 가장 마지막 어지럽게 그냥 막 소용돌이 치는 중학교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윤동주 살아있다. 저는 깜짝 놀래요. 윤동주 선생 1945년 2월 16일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살아있다. 어디 살았냐, 나한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로 윤동주 선생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노래 중에 누가 불렀나?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문장이 봄날은 간다지 갔다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작사한 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작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봄날은 갔다라고 했으면 그 노래 안 부를 거예요. 근데 봄날은 간다 하니까 현재 진행인 거예요. 그 노래, 오래전 노래인데 사람들이 여전히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시인은 그 시인의 생명이 끝난 뒤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시인이 아닐까. 그러면 누구한테 현재 진행형이니까? 본인한테? 본인의 목숨은 끝났어요. 그러면 누굴까? 독자죠. 시인의 대척점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아주 진짜로 중요한 요체인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다. 안 보이는 너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 시가 한 편이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